예, 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리뷰할 종목은 MC넥스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월달, 6월달 이쯤에서부터 리포트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2분기부터 조금 개선돼서 3분기에 흑자 전환 진행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조금 선반영되면 일찍 주가의 반응이 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의외로 주가의 모습은 반대로 눌렸습니다. 그러면서 222일봉에서 아랫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서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크게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은 선반영 안 하고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확인을 하겠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우리가 3분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3쿼터에 영업이익이 80억 원 정도 흑자 전환 될 거라고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 두 달만 있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특히 지금 나온 신차 EV9 또 산타페 뭐 이런 것들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고 또 모멘텀을 준 게 또 따로 있겠죠. 바로 삼성전기가 테슬라와 카메라 모듈 광학 모듈 관련돼서 거래를 했다라고 공시가 또 떴어요. 자,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한테는 크게 모멘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MC넥스, LG노텍, 삼성전기가 동시에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좀 눌렸죠. 왜? 실증 매출은 아직 일어난 건 아니니까 사람들은 다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특히 MC넥스는 근데 지금 매물벽이 조금 많은 점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거기를 통과하는 모습까지는 조금 주춤주춤 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다른 종목들 지금 워낙 다이나믹하게 무상승으로 올라가는 반도체, 전기전자 이쪽 분야의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소외된 모습도 있는데 거기가 한풀 좀 적히고 나면 또 이쪽으로 바람이 돌아올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행인 것은 휴대폰 관련 매출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모습도 확인됐다는 거 이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장 매출은 올해도 성장, 내년에도 성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뭐 하시라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도 또 소중합니다. MCX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량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3분기, 4분기 스마트폰 성수기죠. 우리가 항상 뭐 찬바람이 불면 그죠? 예, 스마트폰 계절이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들한테는 대부분 이익이 우상향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뒤로 밀려서요. 2024년도에 초에 갤럭시 24 매출도 좀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것들이죠. 또 경쟁사가 지금 뭐 자화전자 이야기를 드리면 되도록 할 것 같아요. 자화전자 같은 애플 매출 맞춰주기도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24에 들어가는 모델 이런 것들은 아마도 MC넥스가 많이 담당을 할 것으로 봐요. 그럼 뭐 반사 이익도 동시에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 기아차 여기도 전장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장 대비 3쿼터에 보면 YY로서 41.6% 성장이고요. 뭐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도 성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이미 리포트는 나와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차종들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같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관계로 3쿼터 예상은 영업이익이 80억 원이다. QOQ 대비해서 한 850% 이상 성장이다라는 아마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딱 직전에 나오겠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리포트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7, 8, 9, 10월 초잖아요. 그럼 지금쯤이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들은 아마도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늦게 반영되고 있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중심에 전장기업으로도 성장해 나갈 거다라는 것들이죠. 결국은 앞으로 이제 자동차 하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가 포커스가 될 거고 그게 기본 매출에다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언젠가는 스마트폰 매출도 어떤 일정량 부분 따라서 시장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미국 시장 부분이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내년도부터는 미국향 자동차 매출
매출이 또 증가가 되면 조금 더 우상향으로 가겠죠. 사실 자동차 같은 게 지금 3분기, 4분기 가면 약간 비수기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달러 환율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수출에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 보면 뭐 크게 전장 매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고려해 보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저도 반복된 얘기 똑같이 또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장 매출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16%, 28%, 30% 이상. 제가 보면 뭐 한 2026년, 7년쯤 가면 전체 한 50% 이상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훨씬 더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100만 대 곱하기 12, 그러면 1200만 개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모듈이.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뭐 8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차는 12개? 보통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좀 적용을 해보시면 한 대당 12개. 야, 이거 개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언젠가는 현실화되는 과정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련 업종으로 해서 중장기 투자 포지션도 고민해 보셔도 괜찮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마냥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그 쿼터별로 한번 매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매출 같은 경우도 줄어들지 않죠. 이쪽 부분은. 근데 늘어나는 부분은 어딥니까? 자동차 관련된 매출 부분이 늘어나는 것들이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돼요? 1, 2분기는 개떡 쳤다가 이번엔 좀 괜찮습니다. 그죠? 특히 3쿼터에 8,558%. 야, 네, 이거를 시장에서 지금 안 봐주고 있다는 모습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밑바닥에서 반등이 좀 올라왔는데 저 수준은 아니죠. 일단 220이 일단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4분기 관련돼서도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꼭 고려해 보시면 우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핵심 포커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3쿼터에 전분기 대보다 8,558%, 4쿼터에 219%, 뭐 이 정도 성장하는데 주가가 나름 움직여 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매출이 4분기 지나고 나면 줄을 거냐? 그렇진 않다. 이것이 예상치이기 때문에 주가의 우성장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 매출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2022년도 매출 수준까지는 충분히 오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 160억에서 390억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거기서 고려할 수가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어떻게 돼요? YY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100% 올라간 거고 또 그 다음 년도도 14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의 모습이 지금 기이하게 되어져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업의 영업이익의 형태로 다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곧 도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3분기부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때쯤 처음 아마 리포트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흘러내려서 좀 기분이 좀 찝찝하시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보조로. 자, 220의 이동평균은 아랫단까지 평단은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수익 추가하는데 여유롭게 하고 롱런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부분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매물이 존재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3주 이 정도 9월이지 않습니까? 초니까 한 2주 정도는 저렇게 갈 거고요. 약간 아래쪽으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221 이동평균 따라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인데 요거는 뭐 바로 그 어닝 리포트들이라든지 컨센서스 이런 것들 시장에서 봐주기 시작하면서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과정이 나타나면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좋은 일은 뭐냐면 여기 윗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유량이 별로 없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쭉 치고 통과하는 모습만 나오고 나면 저 윗단으로 올라가는 건 큰 문제는 아닌데 뭐 대충 PER 15 정도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포트 상에서 보면 PER 17 이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5 정도 보고 가면 여기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35,000원과 37,500원 이 정도 사이 보시고 트레이딩 해 나가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랑 의견이 비슷하십니까? 좋은 판단 내리셔서
좀 더 홀드하고 가세요. 제가 끝까지 동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 추적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가고 저도 뭐 홀드하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약간 저도 빡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되지. 시장이 이렇게 봐주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상했던 그 구간까지 충분히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빠지는 것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도 때가 되면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며칠 또 급격하게 올라온 모습들 이 모습 때문에 며칠 정도 쉴 겁니다. 적어도 이번 주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브레이크 타임 가는 동안 뭐가 올라가겠어요? 전기전자. 전기전자 쪽에서 브레이크 타임 할 때 이쪽 부분이 조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 좀 고려하셔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